이번 레스터전은 토트넘에게 있어 중요한 반환점이 되는 경기였는데요. 지난 호펜하임전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2 진땀승을 거두었고, 손흥민의 폼과 함께 토트넘이라는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과 컵 대회에서는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리그에서는 최근 6경기 1무 5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기록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스터 시티전이야 말로 그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였죠. 일단 부상 병동이었던 토트넘의 주전급 선수들이 서서히 복귀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난 왼쪽 측면 지역에서의 손흥민의 영향력은 토트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심지어 레스터시티는 리그 19위로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체적인 스쿼드는 저번 호펜하임전과 마찬가지였는데요. 부상 선수들이 조금씩 훈련에 복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경기에 뛸 몸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대한으로 쥐어짜낸 스쿼드였습니다. 특히나 양민혁 선수가 최근 계속 교체 명단에 올라 있는데, 토트넘이 빈약한 공격진 뎁스를 보았을 때 한국 팬들이나 현지 팬들이나 양민혁 선수의 재능에 기대를 걸고 있어 출전 시간을 부여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들고 나온 전술은 전형적인 4-3-3 포메이션으로 중앙에 사르와 벤탄쿠르 같은 박스2박스 미드필더를 2명을 놓고 여기에 또 공격적인 성향의 베리바를 기용했는데, 여전히 전문 수비가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왜 최근 그렇게 역습을 많이 허용하고 실점이 잦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위치한 쿨루셉, 히샬리송, 손흥민, 이 세 명의 공격진은 미드필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활동량을 갖춘 선수들이죠. 포스텍 감독 입장에서는 괜히 되지도 않는 수비에 집중하느니 차라리 앞에서 눌러버리겠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경기 시작 초반부터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매서웠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진짜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방 압박은 물론이고 후방 라인에 있는 벤 데이비스와 그레이가 불안해 아래까지 내려와 수비까지 도와주니 이렇게 해서 90분을 다 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 지경이었죠. 손흥민은 사실 저번 호펜하임전에도 거의 90분에 가까운 시간을 뛰었는데, 포스텍 감독 입장에서는 2골이 들어간 순간 60분경에 교체해줄 생각이었지만 토트넘 수비진이 또 실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동점골이 두려워 손흥민을 계속 경기장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토트넘에서 혼자 통나무를 들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토트넘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 인사하러 온 손흥민의 면전에다 욕설을 내뱉는 등 팀의 최고 레전드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경기 손흥민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자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는 쉿 세레머니를 했는데, 시선은 야유를 퍼붓는 호펜하임 관중들을 향해 있었으나 어찌 보면 자신을 의심하던 토트넘 팬들과 전문가들을 향한 제스처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선수이고, 인터뷰를 통한 언론 플레이나 변명 따윈 일절 없이 지금까지 오로지 자신의 경기력으로 증명하여 비난을 잠재우던 선수였죠. 이번 레스터전도 손흥민은 가장 승부욕에 불타던 선수였는데요. 게다가 다행히도 파트너로 나온 히샬리송 선수가 결정력이나 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끔찍한 모습들만 보여주지만 적어도 경합과 활동량만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공격수이죠. 스트라이커가 공격은 못하고 수비를 더 잘한다니 참으로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옆에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력자 역할에 걸맞는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 손흥민과 은근히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레스터 전에서도 히샬리송 덕분에 손흥민의 수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레스터 시티전의 선제골도 이손샬 듀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히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어주니 왼쪽에 손흥민의 플레이가 훨씬 간결해졌는데요. 손흥민은 16분부터 수비수 2명을 달고 우다다다 밀고 들어가 그 유명한 손흥민 존에서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 골을 터뜨릴 뻔했으나 상대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에 아쉽게 가로막히고 말았죠. 또 30분에는 손흥민이 정말 기술적이고 예술과도 같은 슈팅을 시도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이 손흥민의 눈앞에 떨어졌고 박스 안에는 거의 10명에 가까운 레스터시티의 수비벽들이 가로막고 있었으나 손흥민은 골키퍼가 살짝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먼 거리에서 공을 살짝 찍어차 휘어져 들어가게 거의 묘기에 가까운, 만약 들어갔다면 푸스카스상에 가까운 슈팅을 선보였는데, 이마저도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튕겨나오고 말았죠. 그러나 이번 경기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그야말로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손흥민이 날아다니면 상대 감독은 손흥민에게 전담 마크를 2명, 많게는 3명까지 붙이고는 합니다. 그러면 또 중앙에 있는 히샬리송과 쿨루셉에게 공간이 나게 되고,
그 지역으로 패스를 전달해 골을 넣는 것이 손흥민의 영향력이 살아났을 때 토트넘의 골루트였죠. 결국 마크에서 벗어나 플레이가 편해진 히샬리송도 중앙 지역에서 점차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히샬리송의 침투는 더욱 과감해졌고 33분에는 결국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측면에서 포로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어찌 보면 반대편 공간이 비어있던 손흥민을 노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히샬리송은 수비수 2명 사이를 빠져들어가며 파포스트 쪽으로 재빠르게 달려가 날카로운 침투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죠. 그동안 히샬리송을 비판해오던 팬들과 전문가들도 이 장면만큼은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저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던 히샬리송이었지만 이 골만큼은 본인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반응 속도로 만들어낸 골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그런 히샬리송의 골을 가장 축하해준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원래도 히샬리송이 경기력 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가장 많이 격려해주고 도와줬었는데 그 히샬리송이 본인 능력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으니 참으로 대견했겠죠. 토트넘은 전반전 유효 슈팅과 점유율 그리고 기대 득점값에서 레스터시티를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오히려 한 골만 터진 채로 종료된 것이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토트넘은 이번 시즌 후반전에 너무나도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또 역전을 가장 많이 당해온 클럽 중 하나라 여전히 이 한 골로는 안심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전형적인 토트넘의 실점 패턴이었는데 전반전 공격진 쪽에서 선제골을 기록한 뒤 그 흐름을 살려 2골, 3골 차까지 벌리지를 못했고 수비진들의 집중력 부족으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동점골을 먹히고 이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 이내 역전골까지 허용하는 전형적인 토트넘의 패배 패턴이었죠. 45분 고작 휘슬이 울린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바디에 동점골이 터졌고 이로부터 곧바로 2분 뒤 또 위험지역에서 골을 뺏기며 레스터시티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전반 45분 내내 레스터를 쥐고 흔들던 토트넘인데 후반 시작 고작 4분 만에 2골을 내리먹히며 팬들 입장에서 뒷목을 잡게 만들었죠. 후반전 토트넘은 추가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전반전 체력을 다 써버린 토트넘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레스터시티전이 종료되었고 스코어, 승패와 상관없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만 더 쌓인 듯이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향후 성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 지배력이 살아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토트넘이 운 좋게 이겨도 손흥민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차피 이후 경기에서 다시 승점을 드랍하기 마련이지만 토트넘이 설령 이기지 못하더라도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올라오기만 한다면 길게 봤을 때 토트넘은 결국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토트넘이라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손흥민 의존증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겨울 이적 시장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토트넘도 추가 영입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점에서 결국 이번 시즌마저 또 손흥민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유로파리그이고 그 다음은 브렌트포드전인데요. 그러나 아마 토트넘 선수단과 감독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리그컵 4강 2차전인 리버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승리한다면 결승에 오를 수 있고 또 리그컵에서 우승한다면 마침내 손흥민은 무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시즌은 근 10수년간 토트넘의 가장 성공적인 시즌으로 남게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